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그 긍정심리학에 좀 근거하고 약간 상담 치유나 또 어떤 우리 정신 건강 차원에서 관계 치유와 좀 행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사실 제가 긍정심리학적인 맥락을 좀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관계 행복이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정서도 중요하지만 긍정심리학에서 우리가 성격 각점, 특별히 덕이라고 하는 덕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성 가운데 더 자라가고 더 치유되고 행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긍정심리학에서는 긍정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좀 강조한 편이에요. 그리고 일종의 성격 강점 특성으로서의 이제 성품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또 우리가 관계 행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진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덕에 기반한 우리가 관계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덕에 근간 그 관계 행복을 나타낼 때 필리아는 말을 써요. 필리아인데 이거는 모든 인간관계만을 말해요. 물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필리아를 모든 관계만 하는데, 특별히 정치적, 흔히 이제 우리가 공동체주의자들이 최근에 많이 강조했는데, 그 정치적 우정을 가진 관계망, 공적인 관계망도 강조하는데, 이 필리아는 이제 역설적으로 현대에서는 이제 사적인 관계를 얘기하지만, 모든 관계를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공적인 어떤 우정을 가진, 심지어 우정을 가진 관계만 강조하고, 그렇다 해서 꼭 정치만 아니고 종교적 시합적 맥락에서 또 모든 관계망을 그 이제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우리가 덕에 기반해야지 우리가 좋은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또 자기와의 필리아 관계, 자기가 친구가 돼야지, 우정적 관계를 갖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자기와 관계가 좀 좋은 어떤 친구가 되기가 쉽지 않죠. 됐습니다. 그 자존감이랄까, 자기를 수용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달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어떤 관계의 어떤 윤리 이런 거는 또 뭐 하이데거의 조르게, 배조르게 어떤 이런 개념들도 있죠. 배려. 근데 길리건 나딩스의 어떤 배려의 윤리성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리건 나딩스는 우리가 도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면 관계를 맺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실 이제 코트 등의 대상관계학과 영향을 좀 받았기도 했는데, 또 관계성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콜버 같은 사람은 아주 높은 도덕성의 이렇게 정의와 상대편 짝으로서 아가페 사랑을 이제 또 관계의 윤리의 극치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게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큰 어떤 행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에리 프롬은 이제 우리가 덕에 기반한 어떤 관계 행복을 기술로 표현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그때 우리가 사랑의 덕이라서 기술이 있어야 우리가 좋은 관계에서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일종의 아리스토텔레스 버전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 덕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덕이 있어야지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오히려 역량으로서의 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에르프롬이 얘기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영화를 못 보여드렸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인생 아름다워 보면 이 귀도가 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친밀성이나 사회 지능이라든지, 또 공감이라든지, 뭐 또 유머의 이 덕, 유머의 강점이라는 이런 것들이 또 낙관성과 유머의 덕, 이런 것들도 관계성에서 관계 행복을 이루고 굉장히 이제 덕을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 관계 행복에 대해서 우리 철학적이나 윤리학적으로 보면은 이걸 좀 강조한 사람이 이제 사실은 레비나스, 최근에 이제 우리가 타자성이 강조된 게 레비나스인데, 그전에는 실존주의 학자에서는 부부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 부부가 나와 어떤 우리가 근대 사회에서 관료지 사회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많이 환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나와 너의 관계를 많이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유사한 맥락에서 실존주의에서 약간 인간 심리학 그 로저스 같은 경우도 정말 그 깊은 어떤 공감과 경쟁과 수용의 관계를 강조하죠. 근데 조금 뭐냐 하면은 조금 윤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이 관계 속에서 타자에 대한 책임성과 개방성을 강조하는 것이 레비나스나 데리다죠. 요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그래서 우리 칸트의 어떤 그 윤리학에서는 우리가 어떤 규칙과 법회나 원칙을 강조하는데, 그런 자신의 정업 명령의 윤리적 원칙 자체도 타자에 대한 폭력성을 어떤 우리가 이렇게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도덕적 규칙을 법현할 때 그 법현 규칙에 안 맞는 사람을 이렇게 배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넘기 위해서는 또 하버마스 사람이 의사소통 합리성의 윤리야 모든 타자에 대해서 이상적 공감과 또 관점 잣대 역지사지 가운데서 이상적인 어떤 소통 속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의사소통 합리성 윤리학 또 담론 윤리학을 또 얘기하게 됐죠. 그런 문제 해결하고 어쨌든 근데 조금 뭐냐면 타자에 대한 정말 무조건적인 환대를 또 타자성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더 열려 있어야 한다. 이런 게 입장이 이제 사실 레비나스 작 대리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부로 타자를 알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개신교도들은 하나님이라지만 천주교들은 하느님이라 하죠. 어떤 그 마테오 리츠의 그 천주 개념에 근거해서 그리고 야 그런 식으로 부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또 삼일체 개념 그것도 반대하면서 그 감히 하나님 그런 식으로 부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떤 그 유대인들은 여호와라 그것도 좀 이렇게 부르기 애매하니까 엘로힘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로고도 이렇게 부르게 하는데 야 그것도 문제다 이거 알라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어떤 그 뭐냐 뭐그 이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 이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름으로 그 사람 불렀을 때 그는 정말 내가 부른 이름과 일치하는 실제 어떤 그분이고 타자일까 하나님이실까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어떤 언어랄까 개념망을 아주 한 타자를 그 어떤 우리의 논리 속에 환원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깊이 있는 타자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레비나스나 짝 데리다인데 그래서 이들은 이제 무조건적 환대를 강조하죠. 그죠? 타자에 대한 환대를 강조하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그 뭐 데리다도 사실 우리가 음, 동물까지는 우리가 조금 인간적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동물을 우리가 인간적 시선에서 조금 해체해서 정말 비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동물 보자는 게 데리다가 좀 나간 점이고 그걸 넘어 생태주의자들은 생태계까지 심지어 이제 그 우리가 인공지능까지 인간 중심 시선이 아니고 사이버건 인공지능까지 우리가 타자를 인정하고 그들이 도덕성과 공존을 추구하며 다중접속 공존과 인간 중심 시선을 넘어서 기계 생명까지 도덕적 고려하는 그런 포스트 휴머니즘도 있는데 이 모두가 관계성에서 타자성을 강조하죠. 대표 작자는 이제 헤르웨어, 로치브라이드도 있는데 이게 현대 관계상에 있어서 사실은 타자를 좀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중심적 논리와 표상적 사고에서 타자를 억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여성과 동물과 생태계와 저 뭐냐 에일리언과 사이버가 로봇까지 공존과 한대와 타자성을 인정하는 그런 윤리를 추구한다.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조금 약간 다른 맥락이지만 우리가 이제 약간 브루주아지와 대립되는 그 프롤레타리아를 강조했던 이제 마르크스주 전통 속에서 우리가 지구적 공동체를 다층 타자들과 좀 관계를 맺는다는 차원에서 특별히 여기에 뭐 네그리와 하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중의 책에서 이런 지구촌 공동체를 식민하고 왜곡시키는 것이 있다. 그게 옛날에는 이제 국가가 커진 제국주의였지만 지금은 이제 금융과 같은 제국의 금융화다. 그러면 우리가 다중이 거기서 반응하면서 그게 대항하면서 우리가 다중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해야 된다. 지구적 세계화, 대안적 세계화로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그 자본의 어떤 우리 민주주의도 왜곡시키고 또 경제도 왜곡시키고 사회학자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우리 다중을 통해서 대항하는 공동체를 이제 또 관계성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필립 패티 같은 경우는
어떤 신공화주의 문제 가지고 우리가 권력자에 대해서 자치로서의 마이클 샌더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자치로서의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서 어떤 공화주의적 공동체를 건설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데리다와 레미나스 이후에 네그리, 낭시에르도 우리가 그 프레타리아를 추구하는 우리 마르크스주의도 사실은 프레타리아 정치주의를 소외시키고 그 프레타리아 관계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아감베는 목 없는 자들의 관계성 질문하고, 바디우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관계성에 대해서 새롭게 계속적으로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다 얘기하면은 좀 시간은 가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러면 대리자나 레비안씨는 무조건 환대 가운데 타자 관계를 할 때 만약에 이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고 환대하기 너무나 무서운 괴물이라면 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나와의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친구가 아니고 괴물이라면은 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 관계 맺을까? 이런 질문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있잖아요. 바깥에서는 우리가 원수를 만나고 집안에서는 계속 만나는 게 왼수라는데 그 왼수가 심해서 이제 괴물 같은 존재라면 우리는 그와 또 어떤 관계를 맺을까? 이제 이런 또 고민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지구 공동체에서 다층 타자와 또 극단적으로나 대립단 타자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요게 이제 철학적인 어떤 윤리학적인 어떤 타자와 관련된 고민들이고 좀 심리학적으로 하면 그래 이제 뭐 도덕 심리학적, 상담 심리학적으로 하면 우리가 타자의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뭘 그게 윤리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관계성을 맺는 것과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예? 팔복에 합평케 하는 자, 그분의 자 복이 받는다는데 그게 어떤 윤리나 상담 쪽의 심리하고 뭐 연관성 있지만 연속성 있지만 약간 좀 상담 심리, 임상 또 이상 심리학 이런 쪽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아까 그 지적이 계물했지만 사실은 반사회적 성격장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심각한 피해를 주거든요. 반대하고 싶지만 또 단지 세상의 끝에 쓰는 편집 성장애가 암이 들어서 온 팔에서 돌아온 그 동생마저도 내치는 그 관계성을 참 맺기가 힘든 것들을 또 영화성에서 보여주는데 좀 심리적으로 좀 보면은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보통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맺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성격장애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인지적으로 어, 자신의 타인이나 사건을 지각해서 방식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컨대 타인을 너무 좋아했다가 또는 자기 기대에 미치면 너무 이제 그 평가절한다든지 그런 인지 왜곡이 있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좀 약간 불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성격자들. 그 다음에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조금 여러 형태로 복잡한 문제들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충동조절인데 미셸이 말하는 만족주의 능력 이런 것들 같은데 욕구를 조절을 못해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사실은 노멀하고 뉴로시스라는 것은 약간 신경증적인 사람들은 어느 다 정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문제는 자기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그리고 정서적 불안하고 우울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병식과 자각 능력이 있어요. 내가 병원에 가야 되고 상담해야 되겠구나. 그 현실 검증력이 있죠. 예. 그 현실 적응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담을 통한 지지와 통찰을 이제 받지만 약간 경계성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이코시스 약간 이제 조금 병이 심해지면요. 경계성을 넘어가면은 이제 인격이 왜곡되고 와야 되는데 약간 분열과 융합 있죠. 그 대인관계 실제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환각을 갖고 이상행동을 갖지만 또 여러 가지 어떤 분리불안이라든지 자기 쪽에 불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아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성찰하면서 자기가 좀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병식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좀 치료받아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 감정이 좀 떨어지고 완전히 없는 게 이제 약간 진짜 좀 심각한 성격 장애자들이죠. 현실적인 다소 부족이고 완전 부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가면 갈수록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당신 이렇게 고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지지를 해줄 수밖에 없고 약물 치료를 조금 더 많이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편집성 성장이라든지 조현성이라든지 자기적 성장이라든지 경계성장이나 연극성이라든지 편집성 우울성이나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성격적인 문제에 있어서 되게 신경적이나 건강 수준에서는 나름 자기 정체성 통합이고 대상에 대한 어떤 항상적인 관계를 가져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대상 항상까지는 그 사람이 나와 조금 떨어지더라도 뭐 나를 뭐 배신했다. 그래서 그 관계 의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 점점 이제 이렇게 경계선이나 정신병 가면은 조금 심해지는 거. 이렇게 경계선에 가면은 약간 하여튼 뭐 갑자기 그 사람 너무 좋아했다가 그 사람 너무 싫어했다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조금 뭐냐면은 그 약간 이제 신경적인 그래서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경계를 넘어가면은 점점 심해지면은 현실 적응이 좀 떨어지고요. 욕구 지원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격 구조 통합이 안 되고 자기 메타인지 자기 성찰이 좀 안 되고 자기 병식을 갖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공감과 상호 관계가 좀 문제가 되고 좀 더 약간 충격을 받아도 자아가 좀 회복 탈선하고 이렇게는 그리 못하고 또 여기 하나 빠졌는데 정서적으로 좀 약간 건강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 현실 건조증인데 현실 적응에 좀 문제가 있고 외부 현실 세계 경험과 자기 내부 현실 경험 구별하고 적절한 경계와 반응하는 데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욕구를 만족을 지은 능력이겠죠. 미셸을 말하는 게 보통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충동성을 억제하거나 감정 규제를 못하게 쇼핑 중독 같은 것도 걸리고 적절한 수준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성격 구조와 통합인데 자기 대상의 통합적 시간을 못 가진다.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자기에 대해서 너무 어떤 이상하거나 또 혐오하거나 그래서 대상이 분열되는 거죠. 또 견고한 자기감이 없어요. 뭐 충격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 자존감이 좀 약해요.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 자기에 대한 현실적 평가와 자신의 좋은 점, 부족한 다 인정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부정한다든지 너무나 높게 하든지 사실 사람들은 다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극단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부족한 점을 또 뭐 혐오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견고하게 건강해야지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알고 자기 존중감 타격을 받더라도 회복할 수 있죠. 자기 존중한 사람 타를 존중하는 이건 아리스토텔스 한 말이라는 거죠. 자기를 수용한 사람이 타를 존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상과 관계 속에서 뭔가 타자와 분리해서 자기 자신 성찰하고 또 대상에 대해서도 또 약간 다른 자성적 명대로 수용할 수 있는데 이상한다든지 혐오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상호성이 사실은 조금 부족해요. 생생해서 그러니까 상대방 주관과 주체성을 그대로 인식할 줄 모르고 상대는 상대로 존중받아야 할 생각과 감정과 삶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무시한다든지 다든지 그런 문제죠. 나와 다름을 수용하고 존중할 수도 못하는 그런 차원이 있죠. 그리고 나를 나로부터 분리시켜서 메타 인지랄까요? 자기 성찰 지능이 떨어지고 자기 객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타인을 비난하고 투사를 많이 했지만, 자기 자신 알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격이 조금 장애 가까울수록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인간관계를 하면은 조금씩 우리가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소셜 스킬이가 사실 대인관계 수업이었고 자기 자신을 객관할 수 있고 메타 인지가 있어야 되고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돼. 이 긍정심리에서는 이제 그게 긍정성 뭐 이런 데 정서적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과도한 욕구, 극단화된 욕구, 그막 치렸다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욕구 충족이 중요하고 관계에서 개방성, 유용성이 중요하죠. 이렇게 할 개방성, 유용성이 있어야지 관계가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내면 욕구에서 깊은 자가 있고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내가 돈이 많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떤 욕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되고
현실상에 맞게 대인관계 동기를 적절하게 좋아해서 흔히 아리스토텔레스 중용을 지킨다는 그 실증제에 있어서 그 감정을 또 적절하게 좋아하면서 자신을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충동을 발산하지 않죠.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해서 선하고 이타적 속성과 악하고 이긴 속성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인간관계의 다양성과 가변성에 대한 실증 이해가 있고 수용하고 개방적인 유연한 태도를 가지죠. 그리고 효과적인 대인 기술인데 EQ에 보통 우리가 포가 아주 공감이고 다섯 번째가 대인관 기술인데 공감하고 마음 헤아리기를 보통 옆집 사지랍니다. 롤테이킹이라고 관점 채택, 프로스펙트 테이킹이라는데 관점 채택 능력이 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성숙한 대인관 기술에서는. 그래서 진지하게 경청하고 상대방의 인격과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자신의 마음가짐을 적절하게 표현하시는데 의견이 서로 다를 때 불필요한 대립과 반목을 막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 메시지를 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힘들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 메시지는 나쁜 놈이야. 그렇게 하지만 이런 식의 유 메시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목을 피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자세와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타인의 진정한 전체로 타인의 의도와 감정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타인의 오해나 왜곡은 종종 자신의 기대 욕구에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사람 과도하게 이상하거나 또 자기의 욕망이 잦을 때 너무 또 평가절하 이렇게 해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자기가 상대방을 죽이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각 능력과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타인의 의도와 감정 섣불리 판단하거나 왜곡하지 않아도 이것은 보통 우리 현상학에서 하는 판단 정지가 비슷해요. 그 에포케. 예. 그래서 조금 뭐냐 하면은 너무 자기 입장으로 이렇게 막 자기가 다른 사람 아는 것처럼 이렇게 심정 추측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현상적인 어떤 판단 준비를 통해서 보호를 통해서 그와 좀 더 그 타자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탈은폐되도록 그가 그를 살펴볼 수 있도록 과거에 또 보통 우리가 중요한 게 과거 원래 좀 실수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만나면서 텍스트 사자가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 그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깊은 이해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만남을 깊이 있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판단 중지를 하지 않고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안정된 감정 중에 보통 우리가 꼭 성격장애라든지 정서적으로 불안, 그래도 보통 자기가 너무 불안 우울한다면 보통 우리 지금 중산층이 많이 붕괴됐죠. 그러면 중산층이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양극화 불평등 가운데서 그럼 그들이 불안 우울한 증세가 가지는데 그런 사람들 되게 갖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네그린나 하트가 말하는 좀 다중이 아니라 이제 대중에 대해서 퍼플 정치에서 혐오와 정오 정치를 하는 경우 되는데 대인관계에서 그래서 자기가 감정적 안정돼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인지에도 영향을 주고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정서적 건강하지 않으면은 감정의 동요가 기복이 크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된 감정을 껐을 때 자신도 편하고 다른 사람도 편하게 줍니다. 그리고 안정된 감정이 있어야지 논리도 자기가 막그 지식을 얘기하고 논리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공동서 덕이 되는 논리인데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바이즈는 이를 갖다가 이제 안전윤리하는데 자기 감정이 안 되면 사람들을 공격하는 논리랄까 남을 갖다 이렇게 흔히 말해 까고 이게 그 나바이즈 사악한 논리라는데 사악하거나 어떤 쓸데없는 어떤 맥락과 현실과 깊이 있게 다시 피로 채우지 못하는 그런 논리들을 많이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할 때, 이러면 약할 때 사실은 우리가 관계에서 계속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편집 성장애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약간 이제 우리가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약간 이제 문제 있었는데 남을 계속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고 그냥 이제 에릭슨이 말하는 신뢰의 위기죠. 신뢰의 위기. 그리고 잘 설명됐지만 대상관계학과도 이제 코트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의측정이라죠. 근데 인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어떤 잘못된 그 도시를 갖는 거죠. 그들은 기회만 쓰는 나를 공격할 것이다. 긴장하고 경계해야만 나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이제 그럼 편집성 입장이 잘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뭐 이제 정신분 입장에 원래 그 무의식적인 어떤 영역이 들어가서 대화를 한다 했지만
긍정 심리학 입장에서는 되게 뭘 하냐면은 뭐래요? 편집성이 쉽지 않을, 굉장히 심한 상태일 때는요, 좀 힘들지만 심한 상태가 아니면은 사고를 고쳐줘야 되겠죠. 뭐 남은, 뭐 나를 해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역기능 사고 방식들을 고쳐야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 심하고 심하지 않게나 항상 긍정성을 갖도록 해야 된다. 긍정성을. 그 사람이. 그래야지 이 병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심화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 또 긍정적 갖고 있어서 자기 조절이 강해요. 원래 잘 돼요. 자기 조절. 심리적 자기 조절이 잘 돼요. 긍정이 있어야지 협탈수는 되지만 자기 조절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성장에서 자기 조절 못, 감정 조절도 되고 욕망 조절 못하는 게 많은데 정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우리가 긍정 점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인관계 속에서 조금 이제 남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진짜 긍정이 참 중요해요. 평소에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긍정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심리학 쪽에서 긍정적 정서를 강조하고요. 그래서 감사 치유라든지 용서 치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예. 그러면서도 이제 편집성은 뭐냐 하면 이제 덕목 차원을 봤을 때, 성격 강습 차원을 봤을 때는 좀 용서가 많이 필요해요. 용서가. 용서라는 어떤 덕목과 성격 강습 있을 때 아무래도 도움 되겠죠. 물론 생각 차원에서 이제 잘못된 어떤 의심적 판단들을 바꿔야 되겠고, 정서적 건강이 되겠고, 또 관계 속에서 특히 용서의 특성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러겠지만 하여튼 이런 그가 필요하고 뭐 우리가 상담 차원이 아니고요. 공동 차원에서 우리가 좋은 대상에 대해서 그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또 조금 우리가 힘들지만 또 그걸 수용하고 그렇게 할 때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분열성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뭐 지금 모든 성격장애 다 얘기하고 그렇고 어쨌든 오늘 한 이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격 장애나 어떤 정서적 문제에서 관계 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연속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뭐냐면, 우리가 정상이겠지만 상태가 안 좋고 그렇게 할 때는 좀 병리적으로 조금 문제 있을 고 사실은 또 경계에 있는 사람들도 좀 정서 좋고 정서적으로 좋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 그런데 좀 이렇게 부정 증세가 많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상처가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우리가 사랑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뭐 흔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 집 바깥 사람들 원수라고 또 우리 집안 사람들 왼수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뭐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세리도 자기에게 자존심 상할 줄 아는데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좀 관계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좀 우리 치유와 함께 관계 속에서 좀 행복을 갖고 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 소장 최영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